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따라 전설따라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찾은 이곳은 충청남도 금산입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이 쌉소름하고 건강한 향이 막 풍겨져 오는 거 느껴지시나요? 바로 이 금산은 인삼의 시베지로 많이 알고 계시죠.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선비가 있었는데요. 그 선비에게는 병든 노모가 계셨죠. 어느 날 꿈에 신선이 나타나서 이 빨간 열매 3개가 달린 풀에 뿌리를 다려 먹으면 어머님 병이 즉시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금산에 최초로 인삼이 발견돼서 그때부터 인삼을 심기 시작했다고 하지요. 그 전설이 살아 숨쉬는 곳이 바로 금산의 진악산입니다. 오늘 찾아갈 사찰도 이 진악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여러분 기대되시죠? 저와 함께 떠나봅시다. 절 따라 전설을 따라 떠나가 보세. 좋다. 그 고을을, 그리고 또 그 고을의 사람을 지켜주는 산을 일컬어서 진산이라고 얘기했죠. 진악산이 품고 있는 이름도 아름다운 보석사 일주문 앞에 섰습니다. 이 보석사를 제대로 설명해 주실 우리 해설사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가을을 재촉하는 이 보슬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이 보석사 일주문 앞에 섰습니다. 이름도 참 아름답거든요. 아름답죠. 이 보배보자에 돌석자를 쓰는 보석사. 어떻게 저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선생님? 이 보석사는요. 네. 서기 886년 신라 헌강왕 12년 때 네. 조구대사가 창건한 절이에요. 오. 그런데 이 조구대사가 창건할 때 저 앞산에 금을 캐가지고 네. 그걸로 불상을 만들었어요. 오. 그래서 보석사라고 했죠. 오. 그런데 실제 네. 이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구둣발로도 걸어보면은 네. 야, 여기는 보석같이 아름다운 절이다. 아마 보석 같은 이야기도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네. 근데 이 상사화 꽃이잖아요. 예. 꽃도 이쁘고 이 나무들도 전나무인가요, 선생님? 전나무 이제 있죠. 참 좋습니다. 진악산 보석사 일주문을 들어서면 폭이 좁은 호젓한 길이 펼쳐지는데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나라에 공을 세운 스님을 기리는 비석이 모셔진 작은 전각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보석사로 들어가는 길 왼쪽에 큰 비석이 있습니다. 의병 승장비? 어떤 분의 비석인가요? 임디려는 들어봤죠. 네네. 1592년 네.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죠. 네. 그때 관군들은 사실 막 도망갔죠. 그때 의병들, 승병들이 일어났거든. 네. 그래서 승병장 영규대사의 순절비요 이게. 전면은 창녕욱 김병주가 썼고 네. 후면은 우의정 조인영이가 썼어. 그리고 글은 금상군수를 했던 조치영. 네. 그리고 이 비각은 공주 목사였던 조헌영이가 비각을 세운 게
바로 의병 승장기입니다. 그런데 얼핏 보니까 이 비에 글자들이 많이 훼손이 돼 있네요. 우리의 아픈 역사의 현장이 지금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죠? 금산에는 항일 유적지라는 게 많아요. 네. 임진왜란 때 5번의 전투가 벌어지다 보니까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일제강점기 때 1940년 일본 경찰서장 이시카와 미츠오가 저걸 자액을 쪼아요. 아이고. 글씨를 자액을 쪼고 폭파라고 하니까 당시 정보명 주지스님과 김상수 총무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폭파하겠습니다. 해놓고 땅에다 묻었다가 해방 후에 다시 이렇게 꺼내서 현재의 모습을 지금 갖추고 있는 그런 아픈 역사의 현장을 보는 겁니다. 정말 이 보석처럼 귀한 예. 그런 의미 있는 사찰이네요. 그렇죠. 한번 또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산사를 찾는 이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줄 것만 같은 울창한 전나무 숲길이 이어집니다. 이게 비가 오니까 오히려 더 운치 있는데요. 그래요? 전나무 숲길이 끝나는 곳에 아름드리 가지를 들이운 고목 한 그루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바로 창건 무렵 심어져 보석사와 나이가 비슷하다는 1000년 넘은 은행나무입니다. 와. 아니 선생님, 예. 진짜 와라는 소리가 예. 저절로 나올 정도로 멋진 은행나무입니다. 절 따라 전설 따라 하면서 이 양평에 있는 용문사, 그리고 용문사. 청도 적천사, 적천사. 은행나무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정말 멋진데 오래돼 보이는데요? 1136년. 아 진짜요? 그런데요, 잘 모르는데 많은 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예요. 진짜요? 네. 오. 그래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데 네. 1년 며칠이죠? 365일. 천연기념물 365. 아이고 쉽다. 이 높이가 네. 40m예요. 40m. 아파트의 한 14층 높이. 이야. 둘레는 한 11m 정도 됩니다. 그런 둘레를 가진 은행나무예요. 이야, 진짜 이렇게 큰 멋진 이 은행나무. 지금이야 뭐 이게 푸릇푸릇하지만 이 노랗게 물들면 얼마나 또 멋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노고수의 전설 하나쯤은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죠. 네. 신라 헌강왕 12년인 886년에 진악산 남동쪽 기슭에 보석사를 세운 조구대사는 어느 날 5 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절마당 한쪽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창건 기념식수로 은행나무 묘목 6그루를 심었습니다. 특별히 6그루를 심었던 이유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6가지 수행 덕목인 육바라미를 상징하기 위해서였다는데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의미했던 6그루의 어린 은행나무는 비, 바람, 눈을 맞으며 조금씩 자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의지하는 듯 조금씩 서로의 줄기를 꼬아 단단해졌고 마침내 한 그루의 나무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이 조구대사와 예. 5 제자들이 심은 그 은행나무, 예. 그 6그루가 하나가 된 그런 전설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나무가 지금 1100년이 넘었잖아요. 네. 아주 신령스러운 나무예요. 오. 그래서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네. 울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울까요? 어떻게? 그 소리는 네. 직접 들어보야겠죠? 네. 언제 울었냐? 네. 임진왜란 때 울었고 아. 한국전쟁 때 울었고 네. 1992년도 우리나라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네, 네. 그때도 울은 게 바로 이 신령스러운 은행나무예요. 오. 이 비록 은행나무는 울지 않지만 이 절 따라 전설 따라 보석사 촬영 왔다고 하늘이 이렇게 우나 보네요. 이렇게 비를 이렇게 내려주고 계시는데 진짜 신령스러운 나무 맞네요. 신령스러운 나무예요. 네.
그래서 마을에서도 뭐 제사를 지내준다면서요? 그렇죠. 이렇게 신령스러운 나무다 보니까 마을에서 신목으로 받들어 모셔요. 신성한. 그래서 5월 5일 날 되면은 대신제라는 걸 지내죠. 아. 대신제를 지내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이 뭐가 있냐? 네. 여기서 열린 은행 열매. 알이다가 네. 운만이 밤매 훔 글자를 새겨서 그걸 하나씩 갖고 다니면은 그 해는 감기에 들리지 않는다. 이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조상님들이 그리고 또 우리 불교의 문화가 이렇게 네.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 은행나무의 열매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럴 때쯤이면 이제 슬슬 추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감기 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믿음 또 부처님의 가피로 건강하길 바라는 그리고 또 육바라밀을 상징하는 6그루라 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야 정말 멋집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본격적으로 보석사로 들어가 볼까요? 경례로 들어가야죠. 네. 야, 온만이 밤매움. 그 의미 있네요. 육자진언. 이야, 진짜. 보석사의 중심전각 대웅전으로 향합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대웅전은 임진왜란 때 전소된 것을 고종 19년인 1882년에 다시 세운 것이라는데요. 때문에 전각 양식부터 불상에 이르기까지 조선 후기 양식을 고스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보석사의 주불전인 대웅전 안에 들어왔는데요. 뭐 대웅전 하면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 좌우로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이 이렇게 협시해 계시는데 이 부처님 이 불상이 참 아름답네요. 아름답죠. 네, 조각수법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죠. 네. 17세기 이때 만든 작품인데 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아주 우수한 불상이라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목조 석가열의 삼존 좌상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14호로 지정되어 있는 불상입니다. 근데 이 대웅전이 네. 이 명성황후와 또 연관이 있다면서요? 금산에 삼천개라는 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는데. 못 들어봤어요? 네. 삼천개의 산이 있는데 이 자리가 네. 연화 봉시명의 혈자리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를 하면은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승진이라든지 취직이라든지 합격 이런 기도를 드려요.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네. 명성황후가 네. 여기에서 기도를 하면은 들어준다. 그래서 명성황후가 원당으로 삼은 절이 바로 보석사예요. 그래서 1882년 명성황후가 돈을 대줘가지고 이 절을 중창을 했어요. 1882년. 그 후로 순종이 무럭무럭 잘 컸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야, 이 명성황후의 그 시주로 예. 이 보석사가 또 아주 이 발전을 하게 됐고 예. 또 그 기원과 기도가 성취되는 이 부처님 가피가 충만한 그런 도량이네요. 예, 그렇죠. 네. 저 남상일 씨, 네. 기도할 때 몇 가지 소원 빌어요? 저는 딱 한 가지. 그렇죠. 네. 한 가지 들으면 들어준대요. 야, 그만큼 이렇게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한 보석사. 예. 진짜 보석 같은 도량입니다. 예. 네. 주불전의 오른쪽에서 뒤로 약간 물러선 자리에는 보석사의 영각, 조사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면 3칸, 측면 1칸의 조사전에는 창건주인 조구대사를 비롯해 서산대사, 사명당, 영규대사 등 임진왜란 당시 구국을 위해 앞장섰던 스님들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기허당이라고 불렸던 조사전 앞에 섰는데 예. 기허 이게 영규대사의 법호라면서요. 예. 네, 그만큼 영규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석사 이렇게 의미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허당 영규대사는 네. 호가 기허당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보석사에 으뜸되는
스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사전에 모셨죠. 오. 영규대사는 사실 8월 1일 날 청주성을 탈환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금산 영군평 싸움, 700호 싸움까지 참여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중상을 입어요. 중상을 입는데 공주까지 이 양반이 공주까지 가요. 왜 갔냐? 공주 목사였던 허욱이가 분명히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 막 내장이 다 나왔고 냇물이 다 시칠 정도로 됐는데도 공주까지 거기서 돌아가신 게 바로 영규대사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무덤이 공주의 계룡면에 가면은 유평리 산 5번지에 영규대사의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걸 따져봐야겠다. 그래서 공주 쪽을 바라보고 무덤을 북쪽을 바라보고 무덤을 만드는 게 바로 영규대사예요. 네. 선조 25년인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금산 보석사에서 수도하던 영규대사는 살생이 무자비하게 자행되며 전국토가 유린되는 현실을 목도합니다. 급기야 조선의 왕인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의주까지 피난을 가버렸고 왕이 파천했다는 소식을 들은 영규대사는 3일간 통곡하다 스스로 승병장이 되기로 하고 승병을 규합합니다. 그리고 관군과 더불어 호서지방을 점령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청주성의 외적을 공격하는데요. 관군은 패하여 달아났지만 영규대사가 이끄는 승병이 분전하였고 마침내 청주성을 수복하였습니다. 전열을 가다듬을 틈도 없이 보름 만에 영규대사는 의병장 조헌과 함께 곧바로 금산전투에 참가하였고 관군의 지원 없이 최후의 한 사람까지 처절하게 싸워 일본군의 호남 침공을 저지하였습니다. 청주성 승전 소식을 들은 선조는 영규대사에게 당상의 벼슬과 옷을 하사했지만 임금이 내린 상이 도착하기도 전에 영규대사는 금산전투에서 큰 부상을 당했고 결국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와, 이 영규대사께서 예. 이 사찰 안에서 머무르면서 참선 수행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 나라가 어려울 때 그 중생 구제에 있어서 항상 이 중생들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사부대 중에 함께 하셨던 그런 원력이 네. 이런 도화선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사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100년 동안 싸우고 온 사람들이요. 그 사람은 네. 칼제비들이요. 네. 그걸 의병, 승병들이 막았는데 야, 이 사람들은 뭘 들고 갔어요? 납, 네. 도끼. 뭐 곡괭이 뭐 그 이런 사람들은 뭘 갖고 왔죠? 조통. 네. 그래도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의병이라든지 승병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향토 지리에 익숙하잖아요. 그 지역 지리에 익숙하다 보니까 기습이라든지 매복이라든지 유장이라든지 게릴라전에 아주 능통했기 때문에 일본군들이 평양성까지 들어갔지만 그 보급로를 뒤서 자꾸 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을 승리를 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야, 우리 선생님 말씀만 들어도 막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영규대사뿐만 아니라 당시의 의병, 승병들의 그 숭고한 애국 정신, 그 더불어 이 호국 불교를 몸으로써 네. 상징하셨잖아요. 네. 그 상구보리 하와 중생, 우리 중생들과 함께 하셨던 그분들의 그 노고에, 그분들의 그 피땀에 정말 우리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 후손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후손들은 그분들이 기렸던 그 호국 정신, 그걸 후손들이 꼭 기리고 네.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조사전에 담긴 의미가 예. 이렇게 어마무시하다라는 우리 선생님의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웅전 앞에는 보석사의 숨은 명소라고 불리는 충남 문화재자료 제29호로 지정된 의선각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승병장 영규대사가 계룡산 갑사와 보석사를 오가며 수도할 때 실제로 머물던 전각이기도 합니다. 의선각 이렇게 현판이 달려 있는데요. 네. 선생님 어떤 건물인가요? 이 의성각이라는 곳은 네. 영규대사 알죠? 네. 영규대사가 공주, 갑사, 청년함하고 네. 여기 의성각, 보석사의 의성각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부를 하던 중 임실이라는 이름. 아. 그래서 여기다가 유패를 모셨었어요. 예전에. 네, 영규대사. 그리고 9선사하고 유패를 모셨었는데 지금 그 영규대사의 유패가 어디에 있냐면은 네. 700여 층에 가면은 종용사라고 있어요. 네. 종용사로 옮긴 후에 여기는 지금은 이제 요사체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 의성각이라는 현판 네. 저건 의병 승장비를 쓴 창녕우 아. 김병주가 쓴 현판 글씨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요사체로 사용하고 있지만 예. 그 영규 대사께서 실제로 예. 머무르셨던 머물렀고 모셨던 그 위패까지. 유패까지 모셨던 곳이 바로 여기예요. 야,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공간이네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건물을 조금 마음대로 옮기고 싶어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옮길 수 없는 그런 의성각이에요, 여기가. 네, 그만큼 의미 있고 예. 가치 있는 건물이다. 예, 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보석사 쭉 둘러봤는데 가는 곳곳마다 정말 절경이면서 또 그 안에 호국 불교의 정신이 깃들여져 있고 특히나 영규 대사의 그런 흔적들을 저희가 눈으로 마음으로 또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둘러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불교의 문화와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까지 아우르는 그야말로 멋진 고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또 우리 선생님의 정감 어린 그 멋진 해설 덕분에 이 보석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선생님이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하여튼 네. 저도 의미 있는 기쁩니다. 지금 마음이 네. 너무너무 지금 기뻐요. 네, 그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 안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적의 침탈로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나라마저 빼앗길 위기에 놓였을 때 분연히 일어선 영규대사. 천년의 신비를 품은 은행나무가 지키는 진악산 보석사엔 중생들을 위해 기꺼이 온몸을 내던지며 이름 없이 사라져간 스님들의 숭고한 호국불교 정신이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자, 영규 대사의 호국 불교 정신이 이 보석사 곳곳에 깃들여져 있고요. 또 아름다운 전나무 숲길이며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우리를 반겨주는 멋진 도량,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보석사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 꼭 참배하시면서 부처님의 가피 듬뿍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자비의 마음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절 따라 전설 따라 얼씨구 좋다. 으이! 비단 뇌라는 이름이 붙은 고장 금산. 금산의 아름다운 진악산 기슭에는 의병승장이었던 영규대사의 호국불교 정신이 곳곳에 배어 있는 품위를 갖춘 천년고찰 보석사가 있습니다.